투자자들에게 5천억 원의 손실을 입힌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 이제 검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져나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수사팀 증원을 지시했습니다. 이 옵티머스 이사를 남편으로 둔 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행적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는 옵티머스 펀드뿐 아니라 이 사건의 돈 세탁 창구로 의심되는 자회사 지분도 소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가 검찰 수사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경영진을 기소한 검찰은 셉틸리언이란 회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아내 윤모 씨와 이모 변호사가 50%씩 지분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옵티머스의 자회사입니다. 그런데 대주주인 이 변호사는 이미 구속 기소된 옵티머스 이사의 아내로 지난 6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재직했습니다. 검찰은 셉틸리언이 옵티머스 펀드에서 넘어온 자금 500억 원을 다른 기업 투자나 인수에 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액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 옵티머스 펀드 손실을 메울 목적에 돌려막기나 자금 횡령이 있었는지도 검찰은 조사 중입니다. 또 자금의 최종 종착지가 어딘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재직 당시 이전 행정관 명의의 옵티머스 지분 9.8%가 김재현 대표의 비서 명의로 바뀐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서류상 지분 이전 시점은 이전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를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전으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전 행정관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건지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검찰이 지난 7월 관련 자료와 진술을 이미 확보하고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비판했습니다. 그 자체로 국기를 흔드는 거대한 권력형 금융비리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관계 로비와 비호 의혹이 커지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 여론 때문일까요? 이번 수사는 이성윤 지검장 산하의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는데요. 지난주 수사팀이 검사 4명을 충원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총장 요청한 것보다 더 큰 폭으로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사 4명을 충원해달라고 요청한 건 지난 8일. 오늘은 그간의 수사 진행 상황을 윤 총장에게 보고도 했습니다. 윤 총장은 검사 충원 요청을 승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팀을 대폭 증원하라고 추가로 지시했습니다. 정관계 대상 로비 의혹 등의 실체 규명을 위해선 수사팀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부패범죄 전담 수사팀이 아닌 고소사건을 맡는 조사부에 맡겼습니다. 이후에도 다시 담당 부서가 바뀌는 등 수사 동력이 약해지는 걸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1개월 이상 검사 파견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 증원을 법무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 증원이 잠적한 옵티머스 관계자 추적 등 검찰 수사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설립자인 이혁진 전 대표는 미국 도피 중입니다. 야당은 2012년 대선 때 캠프에 있었던 그의 친여 전력을 앞세워 여러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법무부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14개월이나 지난 지난달에야 범죄인 인도 청구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이혁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의 국내 송환을 위해 지난달 말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범죄인 인도 청구 여부에 대해 답을 안 하다 추궁이 이어지자 요청 사실을 밝혔습니다. 범죄인 인도는 조약 사항이어서 양국 간에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조약이기 때문에 외교상 밝힐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이게 사건이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거든요. 사건이 오래된 사건인데 그래서 제가 자료나 인도 청구했으면 했다 안 했다 그 자료라도 달라고 한 거예요. 네. 범죄인 인도 청구 협조를 요청했고요. 날짜는 9월 22일인가요? 9월 24일인가요?
검찰이 지난해 7월 기소 중지 상태인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법무부가 영장 발부 14개월이 지나서야 범죄인 인도 청구에 들어간 겁니다. 검찰의 늦장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범죄인 인도까지 늦어질 경우 수사는 더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국민의힘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거물급 인사들을 영입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감장에서 금융위원회가 이례적으로 편의를 봐줬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할 금융위가 옵티머스 봐주기를 한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담당 과장으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과장님이세요. 대주주 변경 사후 승인 신청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과장님께 연락드려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 주시면 5시 다시 오실 건데요. 정보서울청사 거기 민원실 1층 오셔갖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제가 내려가서 이거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사후 승인을 위한 서류 접수를 금융위 직원이 직접 챙긴 건데 매우 이례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금융위의 이런 태도는 옵티머스 고문을 지낸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영향일 수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양호 회장이 옵티머스 자문단이었던 이현재 전 장관을 통해서 금융위원회 쪽에도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혜 논란의 금융위는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해명했고 은성수 위원장은 녹취록에 있는 목소리가 담당 과장 목소리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검찰 개혁을 빌미로 정권 의혹을 수사한 검사 35명을 좌천시켰다는 국민의힘. 이 검사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는 여당과 추미애 장관. 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이 검찰 개혁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난 건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검사 인사를 좌지우지한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권력 비리, 부정부패, 검사들이 아니면 지켜내고 막아낼 데가 없어요. 그 자리 한 번 더 받아서 출세할 거라고 그렇게 수사 덮고 조작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야당에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이 줄줄이 좌천됐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손혜원 전 의원 등 현 정부나 여당 관련 인사의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나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등 검사 35명이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거나 승진해서 누락돼 사표를 썼단 겁니다.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부인해온 추 장관이 검찰개혁의 책임자로 적격한지 따지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장관의 정직성은 검찰개혁 책임자로서의 자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 등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직접 수사권 축소 등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소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했다는 겁니다. 추 장관은 검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고치겠다고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법조팀 최주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사건에 청와대 인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모 전 행정관, 이 인물에 주목하는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5천억 원대의 피해를 초래했었던 이 옵티머스 사기 사건의 핵심, 옵티머스사가 투자자를 속이고 엉뚱한 곳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펀드 간 돌려막기를 했다는 의혹 때문일 것입니다. 이모 전 행정관, 이 행정관 자체는 지난 2018년부터 옵티머스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지난 6월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 전, 그러니까 이 청와대 재직 기간 중에 이 옵티머스 지분 9.8%를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꿨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명 보유하려던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는 건데 그런데 단지 옵티머스 지분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관련된 의혹을 크게 두 가지 이렇게 추려볼 수 있겠는데 우선은 이전 행정관이 옵티머스 펀드 자금을 활용해서 인수합병한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의 사회이사였다는 점, 그리고 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업체의 최대 주주사의 대주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전 행정관이 옵티머스 이사인 윤모 변호사의 부인이라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에 윤 변호사에 대해 윤 변호사와 함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함께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서 구속 기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 행정관의 남편 윤 변호사는 지금 구속 상태인 거죠. 자, 그런데 그가 검찰에 제출한 이 문건에도 청와대가 언급되어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어요. 네, 그 검찰이 윤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제출했었던 지난 5월 작성된 문건, 이 펀드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내부 문건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했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저희도 앞전에 보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문건 일부에 이 정관계, 재계, 고위 인사가 언급됐었는데 여기에 청와대 관계자 여러 명이 포함됐다는 취지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건에 쓰여 있는데도 검찰은 그동안 이 정관계 개입에 대해서는 아무 수사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이 4개월 정도 수사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수사 중이라는 게 이 검찰의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검찰은 이전 행정관의 옵티머스 지분이 차명 전환된 이 정황은 발견을 했지만 사기 혐의와 연관성을 아직 못 찾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회이사나 대주주로 등록돼 있는 업체와의 연결고리, 그리고 남편 윤모 변호사의 사기 혐의를 둘러싼 이런 공범 가능성도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윤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문건에 대해서도 이 청와대 부분 역시 수사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명이나 직책이 직접 거론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에 한계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밝혀야 될 의혹들이 많네요. 그런데 이 오늘 국감장에서는 왜 하필 올 초에 이 경제 범죄를 담당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이것을 없앴느냐, 이게 또 논란이었어요. 네, 관련된 내용 한번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직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법무장관님한테 건의를 드렸던 거고, 법무장관이 일단은 알았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금융위원장이 사라진 검찰 조직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인데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줄여서 합수단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증권금융범죄를 전담하기 위해서 2013년에 만들어졌는데 지난 1월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비직제 부서라는 이유로 폐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문 수사 기회를 추 장관이 아예 없앤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펀드 사기 사건이죠. 이 라임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억울하다면서 검찰에 고소장을 냈어요. 맞습니다. 강 전 수석 오늘 이 서울 남부지검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재판에서 이 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바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에 대해 라임 사태가 커지기 전까지는 김 회장 이름도 몰랐다면서 위증으로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주연 기자와 알아봤습니다.